이게 나비궁전 옆쪽에 있는 네. 또 다른 건물이거든요. 나비궁전 옆에. 예, 네. 그 옆에 좀 전에 본 거는 그러니까 광장이에요. 그래, 아니 정원이에요. 정원. 네. 어쩐지. 예, 정원에 사람들이 이제 그 안쪽에 있는 궁전입니다. 네네네. 이제 안쪽으로 방으로 들어온 거죠. 안으로 들어온 거네요. 예,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네. 여기에 벽에 그림을 보면 네. 좀 작아서 잘 보이진 않는데 네 방향에 있는 꽃잎이 보이고 그 옆에 소라가 깃털이 달린 게 보이세요? 네 방향의 소라. 꽃잎. 꽃. 예. 여기 꽃잎이고. 예. 여기에 그럼 소라? 예, 여기 소라죠. 소라 아까 그 소라고동이 있었잖아요. 예, 깨찰과들 신전에 그 소라에 깃털이 달렸잖아요. 아, 소라에 깃털이 달린 거구나. 네. 약간 확실히 잘 안 보지요. 주전자 같이 보이는데. 예. 네네. 여기 보면 네네. 요게 그거를 예, 꽃 같아요. 예, 그거는 꽃이죠. 예, 네 방향의 꽃잎입니다. 예, 코스모스 같기도 하고. 네, 코스모스 같은 네 방향의 꽃잎. 그리고 옆에는 여기 소라 보이잖아요. 네, 거기에 소라에 깃털이 달린 거예요. 네, 깃털이 달렸죠. 아, 근데 이 그게 이제 깃털 많이 좋아하네. 네, 그 확실하게 잘 안 보이면 여기에 다른 그림이 있거든요. 네. 요것도 그 나비궁전 내에 있는 다른 벽에 있는 벽화인데요. 벽화. 여기 보면 제규어잖아요. 제규어도 관을 쓰고 있는데 깃털 달린 관을 쓰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 앞에 소라 있죠. 네. 여기서 소라가 확실히 보여요. 소라 같아요, 이거는. 근데 예. 소라 달린 깃털이 또 깃털이 달려 있네요. 예. 깃털 많이 좋아하네. 그리고 여기 또 왕관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왕관. 네, 왕관 네,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깃털 장식이. 위에도 깃털인 건가요? 예, 깃털. 깃털.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것은 이제 금성의 상징인데요. 네. 소라가 잘라진 모습이 소라 고동 있잖아요. 네네. 그걸 단면으로 자른 모습이에요. 단면으로 자른 모습은 별을 상징합니다. 소라를 반을 자른 게 별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별같이 생겼잖아요. 우리도 별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네, 맞아요. 네, 별. 소라 단면이 별을 같다. 예. 그게 별을 상징하는 거예요. 별이 상징하는 것이 시간이 흐르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별이라는 것이. 별이라는 게 시간이 흘러간다. 네, 시간이 흘러간다. 그래서 별을 상징한다. 네, 아무튼 그 소라에도 깃털이 달려 있고. 소라에도 깃털이 달려 있고. 뭐 다. 즉 여기서 보는 네 방향의 꽃잎이라는 것은 네 방향으로 이 사람들이 그 캐찰과 여기에 신전은 아까 정면에 이렇게 광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광장이 있죠. 그 광장에 네 방향을 표시하는 조각이 있어요. 조각. 예, 제가 여기서 요게 정확하게는 지금 잘 안. 요게 바로 네 방향을 표시하는 광장이거든요. 네네네. 즉 여기가 아까 행정 건물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행정 건물이니까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네 방향의 세계. 즉 메소아메리카의 세계는 네 방향으로 봅니다. 위 아래 해가 뜨는 쪽, 해가 지는 쪽. 동서남북이 아니고? 네, 지금 생각하는 우리 동서남북이 아니고요. 네네. 위 아래 동서 그럼? 예, 그렇죠. 위 아래 동서. 예, 근데 해가 뜨는 쪽, 해가 지는 쪽.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동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게 아니라. 지금같이 우리가 이제 평면같이 동서남북 이렇게 꽃잎이 네 방향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 아래 동서. 약간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네요. 예, 입체적으로 생각하죠. 아마 3D. 우리나라에서도 고대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옛날에. 맞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온 거는 뭐 서구적 개념이고 우리도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네 방을 얘기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네 방향은 그 네 방향을 이제 관리한다, 지배한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여기서 별이 나오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관장하는 거예요. 별이 시간을 의미하니까. 별을 시간을 그리고 저기서 관이잖아요. 여기가 별같이 보이네요. 보니까. 예, 그게 소라 잘린 게 이제 별이니까. 별이네. 즉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지상에서 그러니까 세속적인 세계를 관리한다, 지배한다 그런 상징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한다, 관할한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서 행정건물이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행정의 중심지다. 달의 피라미드가. 그래서 여기서 이럴 때 볼 때 깃털이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깃털이요? 여기 계속 깃털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깃털뱀도 나오고 소라에도 깃털을 붙여놓고 계속 깃털을 붙여놓네요. 춥나? 이게 자꾸 깃털을 붙여놔요. 그건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아직도
감이 안 붙였으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깃털. 아니 그러니까 뭐 깃털인데 왕관에 붙인 거 봐서는 뭔가 좀 지위가 그렇죠. 높은 거를 권위를 상징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깃털이 그러면 그 인디언들이 막 이렇게 깃털 추장이 막 이렇게 깃털 쓰고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가난하다 왕이다. 그런 지위를 뜻이구나.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떼아떼아칸을 구조가 보면 처음에 헤이 피라미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옆으로 확장을 해서 달의 피라미드에서 제일 처음에 의뢰의 공간을 짓고 그 다음에는 제사의 공간.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의 공간을 지은 거예요. 피라미드. 달의 피라미드, 행정의 피라미드. 그리고 이 길을 쫙 확장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큰 건물을 짓는 게 깨찰과틀 신전입니다. 깨찰과틀 신전. 깨찰과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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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꽈틀은 뱀이고요. 깨찰은 깃털이거든요. 깃털뱀. 그래서 깃털뱀의 신전을 마지막으로 지어요. 마지막에 뱀. 요때가 한 250년, 225년. 225년. 요때가 200년에 걸쳐서. 이 피라미드는 되게 이상하죠. 이상하게 생겼네요. 두 개로 보이는데. 두 개로 보이죠. 이것도 정말 이거는 정말 아까 그 피라미드보다 헤이 피라미드보다 더한 거예요. 여기도 저 탄약을 폭발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피라미드는 더구나 좀 불행했던 것이 원래 이 피라미드를 좀 확장했던 것 같아요. 여기가 피라미드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 가운데가 빵 뚫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좀 작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위를 폭발시켜가지고 나중에 구멍을 뻥 뚫고 보니까 이 속에 피라미드가 이쪽에 있었고 이걸 확장해서 이렇게 큰 피라미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요 가운데 여기에 보니까 그 캐찰과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캐찰과들 뱀들이. 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본 거. 깃털뱀들이. 깃털뱀. 요게 좀 가까이 간 모습이거든요. 요 부분. 요 부분을 가까이 여기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뱀 조각들이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더 큰 거 덮어 있었던 피라미드죠. 그래서 터트린 거야? 탄약을 터트려 가지고 캐찰과들 신전 윗부분이 다 날아가고 그 대신 이 가운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던 피라미드인 걸 알게 된 거죠. 대신 가운데가.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하나 있었는데 옆에 덧지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확장을 했던 거예요. 확장을 했던 거구나. 근데 그게 터짐으로써 그 중간에 있는 이제 그 깃털뱀들의 조각상들을 위에 있는 신전이 날아갔겠죠. 여기 뭉퉁 엉망진창이잖아요. 실제로도 가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발굴하면 안 된다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조급하게 요거를 앞면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 피라미드를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깨찰과틀 피라미드인데요. 깨찰과틀 깃털뱀 피라미드. 앞면에서 보면 이 피라미드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보이죠. 그러니까 끝없이 여기 깃털뱀을 세우고 그 가운데 뜰랄록과 깨찰과들의 얼굴들을 계속 배치해서 끝까지 가는 거죠. 뱀의 얼굴들을. 근데 이 부분이 전부 다 날아갔기 때문에 지금 속에 내부에 그 돌이 튀어나와 보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이 피라미드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끔찍한 피라미드입니다. 왜죠? 이게 깨찰 225년. 이제 그 정도의 완성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때가 떼어떼아칸의 최대 확장기인 거예요. 전성기. 전성기고 이것을 완성함으로 해서 그다음에 마야 지역까지 진출하고 막 그래요. 막 그 정복하려고 그렇게 된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피라미드 아까는 헤이 피라미드를 지을 때 각 모퉁이 하나하나마다 희생 의뢰로 희생된 사람들이 거기 유골들이 발견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면에 18명이 있었어요. 유골이. 쫙 그리고 일렬 경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18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36명이죠. 그리고 사면 왼쪽으로 하나 여기 이제 메사메카는 항상 두 개씩 쌍으로 나가니까. 쌍으로 나가죠. 입체적으로. 4명이 한 조, 9명이 한 조입니다. 13이에요. 13. 그리고 이쪽도 13이에요. 13. 그러니까 최소한 이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36, 13, 62명의 희생 의뢰가 필요했던 거예요. 희생자가. 한 층이 올라갈 때마다. 한 층이 올라갈 때마다는 아니고 요 피라미드 주위에서 그러니까 사면에서 그렇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가 보니까 우리는 이것은 시간의 흐름의 피라미드라고 그러거든요. 네. 왜냐하면 메소아메리카는 저 달력 여기 테오티아칸에서부터 이제 달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8의 숫자와 20개의 뭐 그림, 네. 사인이라고 그러는데요. 뭐 집, 개 이런 것이 조합해서 이제 달력을 이루거든요. 우리나라의 갑자, 을추, 가불병적, 예, 지축인묘, 진서음이, 그게 서로 해서 60년 주년이잖아요. 예. 여기 이제 52주년마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오는 달력을 만드는데 그 달력을 만드는 기념하는 피라미드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가 18입니다. 그리고 4하고 3은 9는 지하세계의 숫자예요. 9는 지하세계. 4는 지상세계의 숫자입니다. 네. 그리고 두 개가 합치면 13이잖아요. 네. 그럼 천상의 숫자예요. 그러한 달력 체계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피라미드거든요.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그렇죠. 피라미드. 예. 그러니까는 그 달력을 그러니까 이 달력 체계를 세웠다는 것은 단순히 제사 지내는 거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체제를 갖췄다는 얘기거든요. 역법을 장악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때가 테오티아칸의 최고 발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역법을 장악하면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 어딘가에 전쟁을 가서 희생 제의를 흐레 쓸 사람들을 데려왔겠죠. 왜냐하면 쭉 이렇게 놓고 전부 다 뒤에서부터 목을 쳐서 동시에 쓰러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재물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게 그 전쟁을 해가지고 정복을 해서 포로들을 데리고 온 건가요? 그렇겠죠. 그래, 그렇구나. 뭐 그냥 와서 너 와서 죽을래? 그럼 죽을래? 그건 안 좋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 자국민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복된 땅에 포로들을 그랬을 내려다가 것이라고 추정을 하죠.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국악 쪽에서는. 네. 왜냐하면 여기서 테오티아칸에서는 초기 문자가 있어요. 초기 문자가 있는데 문자가 제대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을 안 남겼거든요. 글을 안 남겨서 우리가 내용 자체를 추정하지 못하지만은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포로를 내려와서 희생 의뢰에서 희생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거군요. 여기에 이거 케찰코아틀 핀전 복원 상상도거든요. 상상도.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계단식으로 한 층 만들고 옆에 만들고. 이집트하고는 다르게 여기 굉장히 메소아메리카는 계단식이네요. 계단식이죠. 이런 스타일의 건축 기법을 완성시킨 곳이 바로 테오티아칸입니다. 테오티아칸. 그 영년부터 600년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맨 위에 집 같은 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패치를 하고 저게 신전인가? 그 신전이 있었을 텐데 저게 다 날아간 거죠. 또 날아갔군요. 그래 요 부분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피라미드를 지금 요 피라미드 지금 위 날아가고 반밖에 안 남아 있는 것을 복원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도 있었을 것이다. 현재에 있는 이제 그림인데 이것도 비 맞아 가지고 허영 부분 다 날아갔어요. 세월의 흔적이군요.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피라미드를 만들면서 이 사람을 희생시켰다.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또한 빈부 하고. 격차도 심해지고 또 사람들을 또 자국민도 윽박질러서 전쟁을 나가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300년 이후에 마야 지역 같은 데서 이 테오티아칸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 영화가 한 200년은 계속됩니다. 200년은 계속되는데 한 550년경에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 번성하던 나라가. 지금 화살표 있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북쪽. 거기가 바로 케찰코아틀 신전이 있는 곳이고. 케찰코아틀 신전. 그 주위에 이제 전부 다 도시가 건설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역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장 번성했던 지역같이 보이나요? 네, 그래 보여요 지금. 그 앞에 광장도 보이고. 그렇죠? 여기는 뭔가 좀 상당히 발전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최대 번성연료도 550년 정도 되면 여기에 이제 도시 흔적이거든요. 이러한 도시의 흔적이 이 헤이 피라밋이나 달의 피라밋 근처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뒤는 이제 도시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이게 전부 다 밑에 기둥 그 벽의 흔적입니다.
이것들이 네, 다 무너졌지만 예, 다 무너졌지만 여기 이제 전부 다 벽과 뭐 작은 재단하고 이런 게 작은 재단들이거든요. 그렇군요. 엄청나게. 그럼 그 지역이 가장 번화가였던 거군요. 예, 요즘에 말하면. 네. 여기 말하면 강북으로 치면 종로, 종로와 그 일대, 강남으로 역세권이네, 역세권. 예, 맞아요, 역세권이고. 네. 근데 이제 이 역세권은 굉장히 국제적이었던 거죠. 국제적인 도시였군요. 홍콩 같이 막 그냥 예. 그래서 보면 희생의례 흔적이 거기에 벽화 같은 데 남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 그 피라미드를 치면서. 그 피라미드. 그리고 이게 붉은 벽돌인데 여기도 보면 제규어지 않습니까? 제규어 있네요. 제규어 있는데 제규어가 또 깃털이 있네요. 예, 관을 쓰고 있죠. 그렇구나. 이건 왕관이네. 일종의. 심장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그림이 지금 현지 박물관에 가면 이게 재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굴한 것을 그대로 이제 땅에다가 묻어놨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희생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줄줄이 나란히 이렇게 쫙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좀 상상이 좀 안 가죠. 뭔지. 뭐 좀 금붙이 같기도 하고. 네, 금붙이면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네. 뭐예요? 이빨이잖아요. 이빨. 이빨 보이세요? 이빨을 뭐 하는 거예요? 예. 이빨.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이빨 이렇게 하면 아래에 이렇게 입치열. 예. 치열인 거예요. 네. 즉 요거 하나하나가 이게 한 사람이에요? 예, 한 사람이죠. 이게 이빨 한 사람. 예, 그러니까 도대체 이 목걸이 하나 만들기 위해서 몇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 9명이네요. 최소한 9명과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저 이빨을 가지고 또 저걸 목걸이를 만들었네요. 또.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빨로 하고 많은 목걸이가 다 이빨로 한 건 아니고 대부분은 조개를 깎아서 이빨 모양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처음 만든 거는 이빨로 했다 이거죠. 부장품은 실제로. 그러니까는 인신 공양이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거죠. 재물을 바치는 게 있었군요, 실제로. 포로들을. 그러니까 떼어떼약간이 상당히 멋있는 동네이긴 하지만은 정말 끔찍한 동네이긴 하죠. 전쟁을 옛날에도 정복하고 포로 잡히고 또 희생시키고 그런 의뢰들을 했군요. 그리고 여기서 발견된 또 다른 이제 벽화인데요. 벽화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여기 사람 얼굴 보이죠? 왜 사람 얼굴? 요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얼굴. 요거 안경 쓰고 있는 거 보입니까? 네, 안경인지 눈 같은. 뭐야 뜰랄러 및 케찰과들의 상징이겠죠.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게 뭐 같아요? 손에? 약간 뭐 이거 얘기하는 건가? 창 같은 거. 뭐 깃털 달린 창이라든가 뭐 그런 거, 긴 창 같은 거겠죠. 그리고 머리에는 이렇게 관을 쓰고 있는데 A 같은 모양이 있잖아요. A 같은 모양이 있고 여기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를 시키고 난 다음에 또 왕관에 또 깃털이 또 있는 거네요. 그렇죠. 깃털이 있는 거죠 이게? 이게 전부 다 깃털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모습이 거의 정복자. 그렇죠. 전사의 모습이죠. 네네네. 전사의 모습이면서 사제의 역할을 하고. 창을 3개나 들고 있으니까. 엄청난 전사. 아마 3개도 아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발자국? 이건 발자국입니다. 즉 이 사람이 멀리 가서 정복을 해서 정복을 했다는 많이 거죠. 정복했다 이 뜻이구나. 많이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희생 의례도 하고 여기 피해 흐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 둥그런 저 회오리 바람 같은 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말을 한다, 소리를 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리를 지른다. 표음 문자는 아니지만은 이 표의 문자죠. 표의 문자. 이거 자체가 이제 말을 한다. 호통을 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깃털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왕 같아요. 그렇죠. 왕이나 뭐 정복자 아니면 전사 이걸 표현한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 그림 자체가 정말 이 정복자를 보여주고 정복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군요. 깃털은 약간 왕의 상징이었구나 그런 걸로 보이네요. 이제 이해가 되네. 왜 깃털? 왜 뱀한테도 깃털을 이렇게 달아놓고 이러나? 그래서 이제 그 왕을 우리한테 봉황같이 그 대통령 그 뒤에 이렇게 봉황하듯이.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깃털뱀이고 이렇게 깃털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여기에 쓰는 깃털이 꾀찰이라는 새의 깃털이에요. 꾀찰. 근데 이 새가 몸은 요만한데 꼬리가 이렇게 깁니다. 그리고 꼬리가 쫙 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고온지대에 사는 새가 아니에요. 과테말라 저지대에서 사는 새예요. 그러니까
이 과테말라는 멕시코가 다 지나서 중미에 있잖아요. 그렇죠. 과테말라. 거기서부터 여기서 수입을 했었던 거예요. 아, 서로 교류를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리에 이 거리도 멀었을 뿐 아니라 양도 많고 여기가 그만큼 수입을 해서 이만큼 쓸 정도로 강력한 국가였다는 뜻이었죠. 상당히 그러니까 뭐 국제 도시가 진짜 형성이 된 거네. 그 사람들도 오고 가고 했다는 거예요. 교류를 했다는 얘기예요. 테오티아칸이 이제 최대 발전기는 인구가 약 8만 5천 명이 된다 그러는데 8만 5천 명. 1521년 당시 21년 당시 스페인이 여기 아스테카를 점령했잖아요. 그 당시 스페인의 마드리드 인구가 2만 명이었대요. 스페인 2만인데 여기가 8만이라고요? 여기는 8만 5천 명이 살았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번성한 제국이었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당시에 스페인의 마드리드라는 것은 지금의 뭐 서울이라든가 그렇죠. 뭐 미국의 뉴욕 같은 걸 버금될 텐데 그 당시에 거기가 2만 명밖에 안 사는데 여기가 최대 8만 5천 명이 살았다니까 굉장히 번성한 국가 도시였다. 그런데 여기도 깃털이네요. 여기 깃털. 엄청나네요, 깃털이 이분도. 이건 약간 개구리 얼굴 같기도 하고. 새의 안면 새 같기도 하죠. 새도 새 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사람이야. 군인일 거예요. 전사.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제겠죠. 왜냐하면 무기를 안 들고 있고. 종교적으로. 종교적인 옷차려. 그러니까는 제사장. 제사장이니까 가면을 쓰고 자기가 가면을 쓰므로 해서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이 우리나라 같이 탈을 쓰고 딴 사람이 되듯이 그런 의미군요. 벌써 20분이. 여기도 보면 사제잖아요. 사제이기 때문에 깃털을 쓴 관을 쓰고 여기 손에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게 물의 흐름. 물은 뭔가요? 물의 흐름이죠. 즉 이 사람은 비를 오게 한 거죠. 비의 신. 비의 신의 도움을 요청해서 여기 들고 있는 게 씨앗봉지거든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수 있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군인도 깃털을 쓰고 전사도 깃털을 쓰고 사제들도 깃털을 쓰고 깃털을 쓴 장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위를 얘기하는 거네요. 깃털들이. 그렇죠. 양의 차이겠지만. 여기 전부 다 물이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간장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신은 아니지만은 신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존재예요. 사제. 그래서 보니까 이 500년대 되면요. 500년대 오면 이 강력한 국가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뭐 최대의 무역 국가가 그런데 분명히 빈부차도 심해졌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전쟁을 하라고 얼마나 강요를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서민들이 힘들었겠네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여기 지금 연기 나오는 게 보이시죠? 연기 나오네요. 이렇게 층마다 향로를 뒀어요. 향로를 두고 향을 피웠는데 이 향로가 정말 조직적으로 부서졌습니다. 이런 향로인데 이 향로가 부서진 이유가 뭔가 처음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 다른 게 부서졌는데 왜 향로가 부서졌을까? 하필 향로냐. 그런데 이 향로가 요거는 그래도 작은 거예요. 상당히 사람 키만한 향로도 많습니다. 다 부서졌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이제 온전한 향로가 이게 테오티아칸의 향로인데 향을 피우는 향로예요.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지낼 때 꽃 지낼 때 거기에 사람의 얼굴이 있어요. 가운데 얼굴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그늘이 져가지고. 요게 사람의 얼굴. 그렇죠. 가면을 쓰고 있지만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림을 보면 여기는 확실히 보이죠. 사람이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처음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위에 이게 꽃잎이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죠. 꽃잎이 나오는 게 요거는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농업을 간장하는 사제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후기가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방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군인들의 얼굴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향로의 사제라든가 신의 얼굴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군인들의 얼굴을. 개인 사람들의 얼굴을. 완전 사람 같아요. 사람을 얼굴을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위에다 두고 향을 피운다는 것 자체가 지배자의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지배자이면서 강력한 권력 독재자의 상징인 거예요. 군정이군요, 일종. 그렇게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저 향로가 다 부셔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인이다 생각, 이제 지배자다 생각하고 다 부신 거군요. 지배자의 상징이 되고 지배자의 뭐 실제로 지배자의 얼굴이 될 수도 있겠죠. 저희 같은 경우 뭐 어떤 거는 굉장히 얼굴 같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다 부셨구나 그러니까. 다 부셔졌어요. 반란군이. 그렇게 해서 약 600년 경로 되면 테오티아칸이 더 이상 국제적으로 번성하지 않고 버려지게 됩니다. 이제 로마같이 이제 패망을
가는군요. 그렇지만 로마는 지금도 살고 있지만은 여기는 완전히 죽은 도시. 메소아메리카의 특징은 일단 이제 엘리트들이 지배자들이 도망을 가면 그 다음은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시 권력을 잡아서 이걸 새로운 문명을 못 일으켰어요. 아 반란군이.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발전을 못하고 쇠퇴하게 되는군요. 예, 쇠퇴하고 그냥 사람들은 지금도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살겠죠. 예, 피라미드 여기 아까 보시다시피 땅을 읽어가면서 도시는 좀 쇠퇴하더라도 농사를 져가면서 사는 그렇지만은 원주민들은 있다. 지배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도시는 못한다.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쇠퇴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해서 떼어떼약간이 무너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반란에 결국은 그 600년 대제국이 반란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 반란군들은 발전을 못 시키고 쇠퇴하게 되는 도시가 바로 테오티후아칸. 테오티후아칸. 네. 치첸이사랑 말로가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치첸이사도 그때 우나켈의 반란으로 일으켰는데 우나켈이 집권을 해가지고 새로운 문명을 못 일으키고 그냥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테오티후아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여기는 그냥 망하면 확 망하네요. 그냥 완전 제대로 그냥. 뭐 지배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하여튼 다 사라져. 넘어가면 뭐 완전 쇠퇴하고. 아니면 다 죽였든지. 왜냐하면 이쪽은 막 이렇게 다른 궁전 같은 것도 불탄 흔적도 발견되고 그랬어요. 지금 그런데 뭐 1905년에 시작된 프로젝트가 지금도 여기는 일대를 발굴하고 있으니까 또 더 새로운 그러니까 전쟁이 한번 크게 났고 해서 거의 사람들이 죽고 뭐 이랬다는 전쟁이 일어난 외부의 침입보다는 내부 반란에 의해서 왜냐하면 특별히 부셔진 곳이 바로 이 케탈과트 신전이고 거기에 있는 향로들이 다 부셔졌다고. 결국은 내부의 반란에 의해서 망하게 된 우리 테오티후아칸에 대해서 오늘 아주 재밌게 너무 재밌었어요. 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오늘 시간 많이 초과했는데 아이고, 맞습니다. 너무 재밌게 들어가지고 점점 재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알게 되니까 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많이 기대됩니다. 다음 주에는 테오티후아칸 신들의 도시. 테오티후아칸 신들의 도시. 테오티후아칸 2편을 하겠습니다. 테오티후아칸의 또 2편. 이번에 깃털뱀의 고향으로 했고 다음에는 신들의 도시를. 깃털의 역할을 확실히 하셨죠? 오늘 제대로 왔어요. 왜 이렇게 깃털이 뱀에 맞나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맙습니다. 신들의 도시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